네, 조성우의 투자의 맛 함께하겠습니다. SK증권 영업부 PIB센터 조성우 부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도 새롭게 시작이 됐습니다. 네. 조금은 짧잖아요. 네. 이번 주에 휴일이 화, 목 있다 보니 네. 시장 대응 어떻게 해야 될까? 사실상 불확실성이 군데군데 놓여 있잖아요. 그렇죠. 네. 어떻게 해야 될지도 궁금하고 일단 지난주 금요일에 복귀부터 해보자면 좀 아쉬웠습니다. 네. 수급은 들어왔어도 다른 아시아 증시 대비해서 왜 국장만 이렇게 빠지나 싶었거든요. 글쎄 뭐 굿이라도 한 판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이 드는데, 자 확실히 요즘에 그 오후장에 유독 좀 우리 시장에 좀 시황 변동이 조금 발생을 하네요, 그죠? 그러니까 좀 오전장에는 좀 차분한 모습 보이다가 오후장 들어서 갑자기 좀 돌변하는 모습들이 있기는 한데요. 근데 다만 그래도 이제 외국인의 수급이 좀 개선된다는 쪽, 뭐 이틀 연속으로 좀 순매수를 뭐 해준다는 거,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환율이 뭐 1,308원까지 뭐 내려왔기 때문에 일단 뭐 전체적으로 뭐 장중에 어떠한 변동성 뭐 있을 수 있는데. 일단 매크로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환율이 개선되고 외국인의 수급이 이제 유입이 되기 시작했다는 쪽을 본다면 저는 뭐 긍정적으로 일단 생각합니다만, 일단은 이번 주에 이게 퐁당퐁당이라는 표현을 뭐 많이 쓰시는데, 그러니까 이번 주는 이제 하루 장 열리고 하루 쉬고 하는 좀 그런 한 주다 보니까 이제 징검다리 휴일에 대한 그런 관망 심리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좀 월요일 아침이라 평소보다 사실 좀 도로가 막히거나 이래야 되는데 뭐 생각보다 그렇게 막히지 않은 걸 보게 되면 오늘도 좀 쉬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시다라는 추정이 가능하잖아요. 네. 그런 걸 보면 시장도 좀 그런 면에서 조금 일단은 이전보다는 좀 가볍게 해놓자는 심리가 좀 반영이 된 게 아닌가 볼 수 있는데요. 또 이제 다행스러운 것은 좀 반도체가 이제 바닥을 좀 잡고서 계속 좀 추가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다만 수급이 전반적으로 이렇게 시장에 뭐 크게 유동성 효과로 뭐 반영되는 데는 아무래도 좀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반도체는 좋았지만 뭐 2차 전지는 조금 혼조세를 보였고, 이제 바이오가 좀 반도체가 전면에 나서니까 조금 쉬는 뭐 그런 흐름들이 전개되고 있는데, 요 며칠 시장의 특징을 보게 되면 좀 중국 관련주 연속성이 좀 확인이 돼요. 그래서 오늘 좀 그거 한번 더 따로 말씀드릴 거고, 뭐 경기 민감주나 소비주 뭐 동반해서 이렇게 상승을 보이고 있는데, 일단 저쪽 섹터가 그동안 좀 소외됐다는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은 의미는 있어 보이고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뭐 지난 거래일에 뭐 지수 자체가 뭐 오후장 들어서 좀 약간 뭐 이제 눌리는 모습이긴 했는데, 이제 유독 이제 뭐 바이오나 조선 이제 전력주들의 낙폭이 좀 크게 나왔기 때문에 네. 좀 체감 지수에도 좀 영향을 준 것 같고요. 그러니까 좀 약간 업종별로 온도차도 좀 심하고,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뭔가 좀 방향성이 읽히지 않는 좀 그런 흐름으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 이제 그럼 9월의 마지막 거래일이 오늘이잖아요. 네. 이제 수요일, 내일부터는 또 10월 1일이 시작이 되고요. 수요일 첫 거래일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 마지막 9월 네. 어떻게 보내줄까요? 그러니까 9월 한번 정리를 좀 해봐야 되는데, 일단 9월은 일단 그 연준에 B컷이 있었고, 네. 우리 또 추석 연휴가 있었고, 그래서 이제 사실 9월 초하고 이제 9월 하순이 좀 색깔이 달랐어요. 그래서 이제 9월을 한번 좀 정리를 해보면 또 10월에 우리가 좀 힌트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취지에서 일단은 9월의 주요 좀 인덱스 현황부터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뭐 수급도 그렇고 등락률도 그렇고 보면, 그러니까 코스피는 그래도 뭐 물론 오늘 뭐 약진을 해주면 좋겠습니다만은 뭐 9월 현재도 좀 약세로, 그러니까 7월, 8월, 9월도 좀 약세인데, 뭐 다행스러운 것은 또 9월 하순에 좀 힘을 내주면서 전체적으로 좀 무승부 쪽으로 가는 분위기긴 한 것 같습니다. 일단 뭐 9월 하순 들어서 이제 외국인들이 최근에 좀 매수로 좀 전환되긴 했지만 6조 9천억을 팔았고, 다만 좀 9월 시장이 예상보다 좀 그래도 선전해졌던 측면은 그래도 기관이 모처럼 네. 뭐 수급적으로 좀 이렇게 방어에 나서주는 그런 모습이었죠. 그런데 확실히 9월 들어서 특징은 코스닥 쪽이 상대적으로 강했다는 모습이고요. 또 수급을 보더라도 코스닥 쪽의 수급이 보다 우호적이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반바지 업종을 보게 되면, 자 전기전자 물론 뭐 이제 최근 들어서 반도체가 다시금 뭐 힘을 내고는 있습니다만은 월간 기준으로는 아직 좀 가야 될 부분들이 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반바지의 주요 종목들을 한번 좀 보게 되면, 삼성전자가 9월에도 여전히 부진했고요. 다만 이제 SK하이닉스가 이제 9월 하순 들어서 대반격에 나서면서 이제 상승으로 전환을 했고, 바이오 쪽은 뭐 아까도 보여드렸다시피 조금 이제 쉬어가는 그런 국면. 2차 전지 쪽이 확실히 좀 약진을 했던 네. 그런 모습인데, 일단 9월에 이제 정리를 해보게 되면 2차 전지의 대약진이 일단 눈에 띄고요. 그리고 이제 바이오가 좀 약세로 전환되는 모습, 그리고 9월 하순에 반도체가 좀 돌려 세우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이제 2차 전지 약진이 눈에 띄는 한 달이었고, 그리고 이제 이 반바지 주요 종목을 보더라도 지금 2등주가 좀 두드러지는 모습들이 확실히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제 9월 달에 여러분들께 2등주, 중소형주, 키 맞추기에 맞추기. 대한 공식을 계속 말씀드리는데, 일단 바이오 쪽에서는 아직은 그런 뚜렷한 그런 2등주군의 선전이 보이지는 않습니다만은 지금 이제 반격에 나서는, 그러니까 이제 최근에 힘을 내는 쪽에서는 좀 2등주의 약진이 두드러지는 모습인데, 아무래도 이제 키 맞추기나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본다고 하면 9월 시장은 아무래도 이제 가격적인 부분에 시장이 조금 더 주목하지 않았나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렇다면 이제 10월에도 이 논리가 좀 이어지는지 네. 이게 이제 관건이 될 수 있고 힌트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말씀 주셨듯이 그 세 가지 키워드 중소형주, 2등주, 키 맞추기 네. 데이터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뿐이 아니라 진짜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라는 건데 다시 한번 주요 흐름 짚어볼게요. 네. 그렇죠. 근데 명색이 그래도 제도권 소속으로서 여러분들께 어떤 의견을 드릴 때는 그러니까요. 객관적인 데이터를 갖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거지 뭐 매번 뭐 나와서 소설만 쓸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데이터가 그걸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사실 이제 확률이 높은 쪽에 좀 베팅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뭐 촉이 왔다, 뭐 좋을 수도 있죠. 그런데 시장의 어떤 모든 현상들은 일단 데이터를 근거로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네. 2등주, 중소형주 키 맞추기 논리를 조금 더 우리가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게 되면 9월에 대형주와 중소형주의 또 현황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확실히 9월에 대형주 대비해서 중소형주가 약진했다는 것은 데이터로 확인이 됩니다. 네. 자, 9월에 대형주, 중소형주 현황을 보게 되면 자, 코스피가 하락권, 근데 코스닥이 상승권, 그죠? 그리고 이제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를 따로 보더라도 지금 대형주 대비해서 중소형주가 상대적으로 지금 좋은 모습이 눈에 나타나고 있죠. 데이터로도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수급을 보더라도 중소형주 쪽의 수급이 조금 더 우위에 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확인이 되죠. 여기서 이제 조금 더 디테일하게 가보자면 중소형주 쪽은 좀 기관들이 외국인에 비해서 조금 더 적극적이다. 여기도 수급을 보게 되면 외국인은 중형주군을 뭐 매수를 해주긴 했습니다만 소형주 쪽에서는 이제 아직은 매도 기조인데 네. 기관은 지금 중형주나 이 소형주 쪽에 지금 매수가 좀 확실히 확대되고 있잖아요. 대형주, 그러니까 코스피를 이번 달에 기관이 2조 2천억 정도를 샀는데, 근데 중소형주 비중도 굉장히 이제 높게 이제 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현재 이제 시장의 기조는 좀 기관 수급을 중심으로 한 중소형주 쪽에서 단기적으로 좀 수익률 게임이 일어나는 이런 기조가 좀 뚜렷하다. 이렇게 네. 좀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10월에도 이쪽에 일단 좀 포커스를 맞추고 출발을 하는 게 맞지 않나. 현재로서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여쭈고 싶었어요. 네. 10월에도 이 키워드 바라보면서 시장 대응을 해봐야 될지. 계속해서 좀 중소형 단으로의 힘이 실릴까요? 일단은 근데 포인트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현재까지는 좀 기관 수급 중심으로 중소형주, 2등주 키 맞추기 논리가 이제 활발하게 진행이 이제 됐었는데, 근데 9월 이제 막판 들어서 외국인의 매수가 유입이 됐고 네. 또 환율이 좀 개선이 이제 되는 측면이라고 봤을 때, 예.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그러니까 퐁당퐁당 사고 팔고 하지는 않아요. 물론 기관들이 오히려 그런 쪽에서는 수급상의 좀 추이를 좀 측정하기가 좀 어려운 측면들이 있죠. 예를 들면 기관들이 한 일주일 잘 샀다가도 뭐 돌변하기도 하고, 뭐 어제 샀는데 오늘은 팔기도 하고, 좀 외국인은 수급에 좀 약간 편차가 있는데 외국인들은 한번 방향을 잡게 되면 좀 추세적으로 움직이는 특징들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최근 이틀간의 순매수를 좀 외국인의 이제 그 어떤 좀 그 추세적인 어떤 좀 매수 기조로 판단했을 때는 10월 달에는 그래도 좀 이제 체크해 볼 수급상의 포인트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것도 한번 체크해 볼게요, 여러분. 이게 사실 또 좋은 힌트가 될 수 있는 게 외국인의 매수가 이어진다라는 것은 결국 환율 여건 개선과도 맥을 같이 할 수 있죠. 그렇다면 외국인들이 최근에 샀을 때 뭘 샀는지는 너무 뻔하잖아요. 반도체를 샀단 말이죠. 네. 그럼 반도체를 샀다라는 것은 지수 플레이를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렇다면 이제 업종 대표주 쪽으로 아마 외국인들은 매수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런 기조가 이제 조금 더 그러니까 10월 들어서 짙어진다면은 다시금 1등주가 힘을 받을 가능성은 여전히 있죠. 그러니까 외국인 수급이 관건이에요. 그러니까 외국인의 어떤 매수, 이제 코스피 매수 쪽이 계속 이어진다고 했을 때는 외국인들은 지수를 보면서 이제 플레이를 하기 때문에 이럴 네. 때는 다시금 반도체나 업종 대표주 쪽이 힘을 받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현재 분위기로 봤을 때는
기관이 아무래도 이슈 중심으로 실적 중심으로 업종이나 종목별로 수급 게임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번 주에 좀 퐁당퐁당 좀 휴일도 있고 하다 보니까 시장 전체적으로는 방향성을 탐색하기보다는 좀 관망하는 심리가 있다라고 했을 때는 일단 10월 초는 그래도 좀 아무래도 좀 이제 중소형주 쪽에 대한 그런 이제 시세들이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죠. 다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관 수급의 특징을 보게 되면 아무래도 이랬다 저랬다 하기 때문에 네. 종목이나 업종의 좀 변동성이 좀 있을 수 있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유의해야 돼요. 그러니까 기관 수급은 좀 지수와 연동되는 좀 상황에서 좀 낮은 쪽이에요. 아무래도 업종이나 종목 위주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네. 10월에는 요 두 가지 좀 키워드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이번 주까지는 뭐 좀 징검다리 연휴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지금 기관 수급이 조금 더 시장에서 아무래도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을 것 같고 다음 주 이후에 이제 좀 외국인들이 실질적으로 퐁당퐁당하는 그 중간에도 매수를 이어주다가 다음 주에 조금 더 이제 매수 기조가 확대가 된다. 이런 시나리오라면 다시금 이제 업종 대표주나 1등주 쪽으로의 네. 바톤 터치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시나리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시그널이 나오면 또다시 우리 투자의 네. 맛 시간에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까지는 중소형주들의 강세가 좀 이어질 거라고 말씀 주셨는데 확실히 새로운 소외주들의 반란도 있는 네. 것 같아요. 중국이 이제 경기 부양책을 발표를 하면서 네. 중국 소비주라는 키워드가 지난주에 제대로 떠올랐습니다. 네. 지금 자리에서 중국 소비주 좀 지속적인 관심 괜찮을까요? 일단 요 화면 좀 보실게요. 제가 이제 며칠 전에 이 중국 관련주에 대해서 한번 다뤄드렸는데 네. 그 시점이 이제 상하이 종합지수가 윗꼬리를 쭉 달면서 3천선 저항을 맞고 내려오는 시점이어서 중국 관련주가 추가적으로 상승하기 위해서는 결국엔 상해 종합지수의 이 추세와 이제 동조화될 가능성을 말씀드렸는데 근데 그 뒤로도 지금 이제 파죽지세로 지금 3천선을 돌파해 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난 거래일에도 중국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는데 근데 조금 더 강한 쪽은 경기 민감주 쪽이었어요. 네. 롯데 케미칼이나 뭐 이런 종목들이 훨씬 더 강했고 뭐 호텔 신라나 뭐 카지노주 같은 이런 소비주 쪽은 그보다는 좀 상승폭이 덜하기는 했는데 요것도 이제 아까 말씀드린 외국인과 기관의 어떤 수급의 특징에서 우리가 찾을 수가 있는 것인데요. 근데 최근에 이제 경기 민감주와 경기 소비주 쪽 중국 관련해서 네. 수급을 보게 되면 기관은 민감주 쪽에 좌표를 찍고 있어요. 그리고 외국인들은 소비주 쪽에 좀 좌표를 찍는 분위기입니다. 근데 외국인들은 좀 추세적으로 베팅을 한다고 했을 때는 소비주 쪽은 당장의 급등은 안 나오지만 추세적으로 방향을 잡는 쪽에서는 소비주 쪽이 그런 색깔을 좀 보여주고 있고 네. 그리고 민감주 쪽은 기관 수급이 집중되다 보니까 단기적으로는 그런 수급 게임의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중국 관련주는 지금 기관하고 외국인이 일종의 좀 그 동상이몽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좀 추정이 좀 가능하거든요. 그렇다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요건 또 이제 이렇게 좀 포커스를 맞춰보면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최근에 이제 수급을 유입하고 있는 그런 어떤 좀 방향이 좀 다릅니다. 이를테면 기관은 철강이나 화학 같은 민감주 중심으로 매수를 하고 있고 네. 외국인은 면세나 카지노 같은 소비주 중심으로 매수를 하는데 자 시세 자체를 보게 되면 지금 민감주 쪽이 더 탄력은 나온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기관 수급이 그런 특성을 보면 단기적으로 좀 수급 게임에 집중을 하는 그런 특성상 단기 변동성은 좀 크게 나오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외국인 수급은 단기 급등보다는 좀 추세적인 방향으로 베팅을 했을 때, 그러니까 외국인의 매수가 본격적으로 유입이 된다 그러면 반도체나 업종 대표주도 사겠지만 그 중에 이제 또 업종 대표주 쪽으로 본다고 하면 이제 소비주 쪽으로의 좀 수급 유입도 좀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근데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경기 민감주 쪽은 경기 부양책에 대한 그런 기대감으로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미국 대선을 코앞에 두고서 이런저런 어떤 좀 그 중국 대리기에 대한 불확실성을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지금은 경기 부양 기대감으로 올라가지만 갑자기 미국 쪽에서 중국 대리기라는 그런 어떤 돌발 이슈가 생겼을 때는 기관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팔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좀 경계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예, 그런데 소비주 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대리기에 나선다 하더라도 그렇게 크게 빠지거나 흔들리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경기 민감주 대비해서는 그런 어떤 중국 관련한 이슈에서 상대적으로 조금 그런 쪽에 민감도가 좀 낮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시세에도 반영이 되는 거죠. 자, 경기 부양이라는 그 물이 들어오니까 민감주 쪽은 열심히 지금 이제 수급이 들어오면서 변동성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소비주 쪽은 그보다는 상승 탄력이 좀 적게 나오는 것들이
결국에는 기관 외국인 수급의 어떤 특징에서 기인한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네. 물론 지금 상해 종합 지수가 이제 계속 좀 뻗어나가는 이런 분위기라면 그러면 또 10월 초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등주, 중소형주 키 맞추기 논리의 중심에서 기관 수급의 영향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역시 이번 주는 그래도 퐁당퐁당 연휴가 있을지언정 경기 민감주 쪽의 수급이 조금 더 유입될 가능성이 있겠죠. 하지만 추세적으로 본다고 했을 때는 경기 소비주 쪽에 대한 그런 쪽에 대한 중장기적인 그런 방향성도 기대해 볼 수가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저는 민감주 쪽이 현재로서는 뭐 맞다라고 보지만 중기적으로는 여전히 슴슴한 맛에 야금야금 올라오고 있는 소비주 소비주. 쪽이 그래도 조금 더 무난하게 접근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좀 구분을 지어보겠습니다. 부장님 혹시 그럼 조선은 어떻게 봐야 되나요? 피해주, 뭐 후판 가격이 올라가서 조선주 수익성 악화될 거다, 뭐 이런 말이 나오면서 지난 금요일에 조선의 급락이 나왔고 최근 주가 자체가 네. 뭐 금요일이 아니어도 조선주들이 너무 녹록지가 않더라고요. 지금 자리는 그냥 좀 멀리서 바라봐야 될까요? 그게 이제 전체적으로 저는 이제 그 상반기에 많이 오른 섹터들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크게 관심을 안 갖고 있고 조선 너무 올랐죠. 예, 조선도 상반기에 뭐 많이 올랐죠. 물론 뭐 신종성가 지수나 뭐 여러 가지 아직은 뭐 실적적인 측면에서 긍정적인 부분들이 네.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아까 말씀하신 그런 어떤 하락의 지엽적인 요인들 사실 여러분 그러니까 저는 이제 특정 종목이나 섹터의 애널리스트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디테일한 어떤 이슈를 끄집어 와가지고 그걸 해석하는 거는 사실 애널리스트가 해야 될 일이라고 보는 것이고 제가 투자의 맛에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그런 가장 큰 본질은 뭐냐면 시장의 어떤 심리가 어느 쪽으로 이제 움직이느냐에 대한 부분들을 늘 관찰하는 거죠. 그렇다고 지금 핫한 종목에 뭐 이렇게 문전성시로 막 이렇게 막 지금 안 사면 막 바보 될 것 같은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네. 시장의 여러 가지 트렌드를 관찰하면서 가격이 슴슴한 쪽에서 아 저쪽에 좀 손님이 좀 이렇게 들어올 것 같은데라는 쪽에 대한 저는 그런 전체적인 판을 읽어드리는 쪽의 역할을 하려는 거잖아요. 네. 근데 조선주에 대해서도 뭐 이래서 빠졌다 저래서 올랐다 하는 부분들은 되게 그 업종에 대한 지엽적이죠. 지엽적인 논리이기 때문에 저는 사실 거기에 빠져들지 않으려고 해요. 끌려 들어가지 않으려고 해요. 그런데 그럼 조선주가 그래서 빠졌는데 이거 어떻게 보냐라고 하게 되면 제가 그냥 예를 들어서 가장 좀 포괄적으로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상반기에 많이 올랐고 지금도 가격적으로 올라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가장 무난한 것 같지. 네. 제가 여기서 애널리스트들도 엇갈릴 수 있는 뭐 후판 가격이 어떻게 될 것이냐, 뭐 신조성가 지수가 어떻게 될 것이나 전망하는 것은 사실 제 영역은 좀 아니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다만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물론 조선주를 들고 계시는 분들은 조선주가 급락을 하니까 속이 상하셔서 뭐 일단 투자의 맛을 통해서 어떤 좀 조언을 듣기를 원하실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제가 지금 드리고 있는 말씀이 여러분들을 이렇게 만족스럽게 못하는 대답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이거예요. 왜 그 많이 오른 종목에 거기 자꾸 이렇게 얽매이셔가지고 저는 그런 취지가 아닌 거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많이 올라서 남들 다 해먹은 거는 과감하게 전 저리 뒤로 밀어놓고 항상 이제 순한 맛에서 네. 우리가 새롭게 이제 해먹을 수 있는 우리의 어떤 메뉴로 해먹을 수 있는 거, 우리의 레시피로 저는 그런 취지.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투자의 맛 처음 시작할 때도 바이오 2차 전지 잡고 시작하자 했는데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의 소기의 성과가 나왔었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그러면 바이오 2차 전지 여기서 지금 사도 됩니까 하시면 전 거기서 또 오히려 제가 브레이크를 걸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또 이제 그런 부분들은 또 있지만 또 새롭게 또 올라오는 쪽에 계속 제가 관찰하니까 그러니까 뭐 민감주나 뭐 소비주 뭐 중국 관련한 애들 이렇게 올라오는 것도 제가 관찰하면서 말씀드리는 거고 엔터주가 바닥에서 꿈틀대면 그것도 끄집어 와서 또 말씀을 드리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투자의 맛 시청하신다면 저 아래에 있는 그렇지만 네. 올라간 확률이 높은 종목들 저희가 계속 짚어드리거든요. 언제나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오늘장 전략 어떻게 취해볼까요, 부장님? 그러니까 참 생각이 많은 네. 일단은 뭐 지난 뉴욕 증시를 리뷰를 해보면은 일단 테슬라를 비롯한 전기차가 좀 좋았기 때문에 네. 그럼 우리 또 2차 전지 힘 받겠나 이렇게 좀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또 하나 또 좀 거슬리는 거는 그 지난 주말 또
여기에서 또 니케이 선물이 좀 4%대 급락한 게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것도 좀 이례적인데 싶어서 오늘 이제 일본 증시가 좀 어떻게 개장하는지 이것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 아무래도 일본 증시가 안 좋으면 우리 시장도 영향을 받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중동 리스크가 지난 주말에 또 좀 불거진 측면들이 네, 있고요. 맞아요. 여기다 이제 징검다리 연휴도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뭐 일단은 시장을 열려봐야 알 것 같기는 한데요. 근데 여러 변수를 고려했을 때는요. 이번 주는 좀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요. 일단 좀 차분하게 좀 지켜보는 쪽으로 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주는 관망의 스탠스로 시장을 좀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변수들이 있다 보니까요. 우리 투자의 맛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말씀 고맙습니다.